그날 지은호 앞에 놓인 서류는 한 장짜리 계약서였는데요. 거기 쓰인 글자 몇 줄이 잘못 사인되기만 하면 28태 동안 엄마였던 정순이가 한순간에 남으로 밀려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평생 단 한 번도 엄마답게 서본 적 없는 고성이가 서류상 엄마 자리만 지켜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이상한 종이었어요. 오전부터 지은호 휴대폰은 쉴 틈이 없었어요. 인테리어 현장 사진, 카페 신메뉴 문의, 거래처 일정이 정신없이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로 눈에 익숙한 번호가 하나 끼어 있었어요. 법률사무소. 이미 몇 번 통화했던 담당 변호사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건조한 듯하지만 사람을 벽으로 몰아붙이는 특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호 씨, 상대 측에서 새로운 제안이 왔습니다. 상대 측이라는 말이 나오자 지은호 머릿속에는 자동으로 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고성이. 입양 취소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네요. 조건이라는 말에 지은호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요즘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조건이었거든요. 간 이식 조건, 합의 조건, 침묵 조건. 사람 마음은 안 묻고 늘 숫자만 묻는 말들. 어떤 조건이요? 재판이든 언론이든 고성의 이사장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입니다. 상호 비방 금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말을 고르고 덧붙였어요. 이사장님 쪽에서 지은호 씨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장소는 지은호 씨가 정하셔도 된다고 했고요. 직접 만나서. 그 말이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답은 오늘 안에 드려야 돼요? 가능하면요. 법적으로만 보면 나쁜 제안은 아닙니다. 입양 취소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최종 결정은 지은호 씨 몫입니다. 법적으로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귀에 남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지은호는 한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서류상으로는 입양인. 동네 사람들 입에서는 버려진 딸. 두 이름 다 자기 의지로 선택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 조금 지나서 지은호는 결국 식당으로 엄마를 찾으러 갔어요. 정순이 식당은 여전히 분주했어요. 얼마 전 누군가 일부러 트집을 잡고 보건소 신고까지 해놓은 바람에 한동안 손님이 끊어졌는데 박성재가 나서서 용역업체를 막아준 뒤로 조금씩 예전 분위기를 되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손님 밥 한 상 한 상. 내보내던 정순이는 문가에서 눈만 마주쳐도 딸 얼굴이 평소랑 다르다는 걸 바로 알아봤어요. 손님 밥 다 나가면 구석자리 가서 얘기하자. 얼굴이 말 다 하네 아주. 잠시 후 구석 탁자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앞에 김치찌개가 뽀글거리고 있었어요. 밥 냄새는 따뜻한데 대화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 고성애 씨 쪽에서 합의 제안이 또 왔어요. 이름이 나오자마자 정순이 얼굴이 딱 굳었다가 이내 씁쓸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번에는 입양 취소 안 하겠다고요. 그냥 조용히 살자고요. 대신 우리가 재판이든 언론이든 그 사람한테 불리한 말 안 하겠다는 각서 써달래요. 역시 그 사람이네. 정순이가 밥그릇을 살짝 밀어놓으면서 말했어요. 자기 재산, 자기 얼굴, 자기 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식이지. 사람 가슴은 또 종이 몇 장에 넘기자고 하고. 엄마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질문 속에 지은호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엄마를 지키고 싶은 마음, 이 싸움이 지긋지긋한 마음, 그리고 친엄마라는 이름을 들고 나타나는 사람을 그냥 놔두기에는 꺼림칙한 마음까지. 정순이는 잠시 딸 얼굴을 가만히 보다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나야 솔직히 좀 지쳤지. 보건소 오고 손님 줄고 요새는 잠도 잘 안 오더라. 그래도 이건 알아둬. 법에 뭐라고 적혀 있든 구청 서류에 뭐라 찍혀 있든 나는 네 엄마고 너는 내 딸이야. 그건 판사도 못 바꾸더라. 말은 담담했는데요. 거기에는 새벽에 떡국 끓여주던 날들, 시장에서 남은 채소 공짜로 얻어오던 날들, 술 취한 손님한테 대신 욕먹어주던 시간들까지 죄다 들어있었어요. 다만 은호야, 엄마 부탁 하나만 할게. 오늘 뭘 선택하든 나를 지킨다는 마음으로만 결정해줘. 고성의 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세상 눈치도 말고. 내가 나를 엄마로 부르던 그 마음으로만 네 편 고르면 돼. 그 말이 나중에 지은호가 조건을 꺼낼 때 기준처럼 자꾸 떠오르게 돼요. 나 오늘 그 사람이랑 만나볼게요. 그래.
대신 돌아와서도 엄마 얼굴 제대로 마주 볼 수 있는 선택만 해. 그 정도면 됐다. 엄마의 말은 허락인 동시에 한계선이었어요. 지은호는 약속 장소로 자기 카페를 골랐어요. 고성이가 사람 안 오는 호텔 라운지를 제안했지만 거절했어요. 끌려가는 느낌이 싫었거든요. 적어도 이곳에서는 자신이 주인이고 상대가 손님이었어요. 영업을 마친 늦은 저녁, 카페 불을 조금 낮추고 의자를 정리하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코트 단정히 여미고 들어선 여자는 언제나처럼 한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어요. 고성이. 지은호야, 오랜만이네. 감히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름만 부르는 것도 이 사람에게는 나름 양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사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일부러 이사장님이라고 부르자 고성의 눈동자가 아주 살짝 떨렸어요. 그래도 곧 익숙한 미소로 얼굴을 채웠어요. 창가 쪽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말하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이 줄지어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우진, 영나, 박진석, 성재, 그리고 보육원 철문 앞에 울던 유라까지. 먼저 입을 연 건 고성이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했네. 힘들었지? 마치 부모가 자식 성적 걱정해주는 것 같은 말투였지만 지은호 귀에는 그래도 다 널 위해서였어라는 뉘앙스가 섞여 들렸어요. 변호사님 통해서 제안 들었어요. 입양 취소 안 한다고. 그래. 고성이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나 이제 입양 취소 같은 건 안 하려고 해. 나도 더 이상 시끄러운 건 싫고 너도 여기저기 끌려다니기 싫잖아. 그냥 여기서 끝내자. 서로 언론에서 흉 안 보고 재판에서도 괜한 말 안 하고 조용히 정리하고 각자 살면 좋겠어. 말만 들으면 나쁘지 않아 보이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내 이미지만 지켜줘라는 진짜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걸 지은호는 금방 알아챘어요. 그래서요, 그 대가로 제가 각서에 사인하라고요? 은호야, 나도 많이 힘들었어. 요즘 언론에서 나 어떻게 부르는지 알지? 우진이 아빠도 나한테 등을 돌렸고 회사 사람들도 다 속으로 수군거릴 거야. 그래도 나 네 생각 안 한 거 아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목소리 안쪽에는 진짜로 지친 사람 특유의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선에서 제안하는 거야. 엄마가 잘못한 거 인정할게.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너도 힘들잖아. 여기서 그만. 이 말이 요즘 들어 귀에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었어요.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이 포기할 때도,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 책임 안 지려고 할 때도 똑같이 쓰는 말. 지은호는 컵을 한번 내려놓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들었어요. 제안은 들었어요. 근데 이사장님 조건만 지키라고 하기엔 뭔가 불공평한 느낌이 들어서요. 저도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요. 고성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동안 본 적 없는 태도였거든요. 내가 나한테 제안을 해? 네. 저도 사람인데요. 평생 조건만 받아오다가 한 번쯤은 제 쪽에서 조건 걸어보고 싶어졌어요. 지은호는 손가락을 하나 세웠어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앞으로 이사장님은 우진 오빠 앞에서 엄마인 척하지 않는 거예요. 공기가 살짝 갈라지는 느낌이 났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말 그대로예요. 병실이든 집이든 사람들 앞에서든 우진 오빠 앞에서는 엄마라는 단어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생일 선물 들고 찾아가서 엄마가 사왔다 이런 말도 수술 얘기하면서 엄마는 내가 꼭 살아야 한다 이런 말도요. 우진 오빠 인생에서 엄마라는 자리는 이제 다시는 카드로 꺼내지 말아주세요. 고성의 얼굴에 놀람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어요. 난제 엄만데? 서류상으로는 그렇겠죠. 근데 엄마라는 말 한 번도 제대로 안 쓰다가 필요할 때만 꺼냈잖아요. 간 필요할 때, 체면 필요할 때. 지은호는 손가락을 하나 더 올렸어요. 두 번째 조건이에요. 영나 씨 앞에서도 엄마라는 말 안 쓰는 거요. 이번엔 고성이가 웃음을 섞어가며 되물었어요. 무슨 말이야? 영나는 평생 내 옆에서 사내야. 그래서 더요. 영나 씨 힘들 때마다 엄마가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는 말로 묶어놓으셨잖아요. 결혼이든 전시회든 영나 씨 인생 방향 정해놓고 그걸 엄마 사랑이라고 포장하셨고요. 이제는 그 포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영나 씨가 원하면 이사장님 찾겠죠.
근데 그때도 엄마니까 당연히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고성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너 지금 나한테 자식 둘 다 놓으라는 소리야? 놓으라는 게 아니라 붙잡을 자격이 있는지부터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은호는 21번 고르고 세 번째를 꺼냈어요. 마지막 조건이에요. 이건 저와 우리 엄마, 이사장님 사이 모두에 대한 거예요. 앞으로 어디서든 누가 진짜 엄마냐는 말로 우리 흔들지 말아주세요. 법정에서, 회사 사람들 앞에서, 방송에서. 내가 낳았다라는 이유로 우리 가족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엄마를 한 명만 두고 살기로 정했거든요. 이번 말은 고성의 가슴을 정면으로 때렸어요. 그동안 힘들게 올라온 계단 맨 밑에서 누군가 자기를 밀어내리는 느낌이었거든요. 나는 너 낳았어. 고성이가 낮게 말했어요. 그 사실까지 부정하라는 거야? 사실은 그대로 둘게요. 태어난 건 저도 아니까. 근데 그 사실을 남 상처내는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길게 늘어졌어요. 고성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꼭 쥐어졌다 펴졌다를 반복했어요. 만약 내가 내 조건 안 받아들이면? 그럼 저는 제 길 가요. 재판 준비 다시 하고 우진 오빠, 영나 씨, 박진석 회장님, 박성재 본부장님 다 상의해 볼 거예요. 이사장님이 우리한테 한 일 숨기지 않고 말해 볼 거예요. 그때는 조용한 합의 같은 건 없겠죠. 지은호 말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고성의 머릿속에 여러 얼굴이 스쳤어요. 우진에게서 돌아앉던 박진석, 날이 선 눈으로 자기 보는 박성재, 방 안에서 울던 박영나, 그리고 오늘 카페에서 자기 눈을 똑바로 보던 이 딸까지. 사인하면 내 죄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 고성이가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네. 없어지진 않겠죠. 대신 더 이상 누굴 발판 삼지 않겠다는 약속은 남겠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둘 다 잘 몰랐어요. 결국 고성이는 펜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었어요. 고성이. 서명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제부터 엄마라는 말을 입에 올릴 때마다 오늘 이 자리 생각이 날 거라는 건 분명했어요. 좋아. 대신 너도 약속 지켜. 내 이름 들고 돌아다니면서 또 몰아지는 마. 나는 더 이상 엄마 흉내 안 낼게. 저도 약속 지킬게요. 대신 제 앞에서는 엄마라는 말 오늘로 끝내요. 그 말은 자기 인생에서 엄마라는 단어를 정리하는 선언 같았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엄마 한 명과 피만 섞였다가 떠나간 엄마 한 명을 동시에 정리하는. 고성이가 카페를 나가고 나서야 지은호는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류를 파일에 넣어두고 카페 불을 끄려고 하는데 문이 다시 열렸어요. 영업 끝났어요? 낯익은 목소리에 돌아보니 이지혁이 서 있었어요. 깔끔한 셔츠 차림에 얼굴엔 피곤함이 조금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오늘은 선배만 받는 날이에요. 지혁이 웃었어요. 특혜네. 그럼 커피 말고 따뜻한 거 하나 줘요. 얼굴 보니까 카페인보단 당이 필요해 보여서. 장난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예전에 지은호가 고백했다가 차였을 때와는 달리 요즘 이지혁은 자꾸 이런 식으로 짧게 다가와 있었어요. 비혼이니 뭐니 하면서도 생각보다 사람 마음에 자주 손을 얹고 있었죠. 오늘 좀 힘들었어요? 조금요. 근데 선배가 보면 머리 아플 얘기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안 들어요. 대신 힘들면 커피값 외상해도 된다는 말 정도만 해둘게요. 장난 같은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풀렸어요. 지은호는 설탕 듬뿍 넣은 라테를 한 모금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엄마 문제는 엄마 문제고 내 인생은 또 따로 굴러가야지.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고성이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서명한 서류 복사본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역할을 포기한다는 문장이 눈에 자꾸 걸렸어요. 방으로 들어오던 박영나와 눈이 마주쳤어요. 예전 같으면 우리 딸, 오늘도 그림 많이 그렸어? 라며 먼저 말을 걸었을 텐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영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인사했어요. 다녀왔어요, 이사장님. 엄마라는 말 대신 이사장님.
그 한 단어가 낮에 카페에서 들었던 조건을 서류보다 더 날카롭게 떠올리게 했어요. 고성이는 대답 대신 숨을 한 번 삼켰어요. 이제는 집안에서도 엄마라는 말을 함부로 꺼낼 수 없다는 걸 몸으로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시각 이상철 집안에서는 저녁 밥상을 물리며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이상철과 김다정, 조옥래, 김장수, 이지혁, 이지환, 이수빈까지.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재벌가 스캔들 기사에 이수빈이 혀를 찼어요. 와, 저런 집안은 드라마보다 더하네. 사람을 숫자로만 보나 봐. 이상철은 말없이 TV를 껐어요. 남일이라고 막 말하지 마라. 숫자로 안 보이려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회사 지켜야 하는 아버지도 있고 자식 살리려고 발버둥 치는 엄마들도 있고. 그 말에 이지혁이 잠깐 고개를 숙였다 들었어요. 지혁 머릿속에는 오늘 카페에서 힘 빠진 얼굴로 웃던 지은호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선배, 요즘 많이 바쁘죠? 이수빈이 슬쩍 물었어요. 근데 바쁜 게 나쁜 건 아니더라. 대답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지금처럼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좀 덜 힘들겠다는 생각이 살짝 숨어 있었어요. 그날 밤 지은호는 서랍을 열고 서류를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어요. 입양 취소를 막아준 종이이면서 동시에 엄마라는 말에 선을 그어둔 자기 인생 첫 장부 같은 종이었어요. 누군가는 피보다 정이 이겼다고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결국 종이 앞에서 또 한 번 무릎 꿇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은호에게만큼은 오늘 내린 이 조건들이 정순이, 지강호, 우진, 영라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다 알게 될 박진석과 박성재까지 서로를 조금 덜 미워하면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선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언젠가 누가 엄마 욕을 할 때, 누가 진짜 엄마냐고 물을 때 이제는 지은호 스스로 대답할 수 있다는 것. 난 내가 같이 밥 먹고 울고 웃은 사람을 엄마라고 부른다. 이 말이 진짜 판결문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